자, 이번에 말씀드릴 건 CSS를 조금 더 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자, CSS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하던 CSS는 사실 여러분은 이 CSS가 뭐가 불편한지 잘 몰라요. 응당 지금까지 써온 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가 불편한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 CSS는 조금 무식합니다. 뭐가 무식한지를 살짝 살펴보고 걔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볼까 하는데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레스라는 서비스와 사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레스를 소개를 할 거고요. 레스 사이트에 먼저 한번 가서 내용을 보고 올게요. lesscss.org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lesscs.org 사이트에 들어와 있고요. 타이틀을 보니까 less도 CSS랍니다. 근데 CSS와는 다르게 조금 다른 게 뭔가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노드에서는 이렇게 설치를 하라고 하고 노드.js를 이용해서는 또는 그냥 브라우저에서는 이렇게 설치를 하래요. 오늘은 레스를 설명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 있는 npm 노드를 이용해서 npm으로 설치하는 방법도 오늘 시간이 되면 소개를 할 겁니다. 자, 브라우저에서는 얘를 로드를 해주면 누구의 문법을 쓸 수 있다는 얘기냐면 순수 CSS의 문법이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간결하게 CSS를 작성할 수 있는 레스의 문법을 쓸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레스의 문법이 뭐가 특별한지를 좀 볼까 해요. 자, 일단은 레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주소는 지금 스타일 레스라는 걸 만들면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스크립트가 lessmin.js가 있네요. 자, 요 두 개 일단 복사하시죠. lesscss.org에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를 로드 할게요. 로드하고 HTML에서 다운받으신 거 HTML에서 헤드와 헤드 사이에다가 넣겠습니다. 헤드와 헤드 사이에다가 이렇게 로드를 해주세요. 그대로 복사해왔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얘입니다. REL이 스타일 시트긴 스타일 시트인데 레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린 지금 HTML5를 쓰고 있으니까 타입의 텍스트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폴더 안에 스타일 레스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레스의 문법을 쓰라고 하고 있어요. 일단 레스를 써보긴 할 건데 레스 CSS가 지금 우리 폴더에 없죠. 그리고 CSS 폴더 안엔 있구나. 그러면 CSS 폴더 안에 스타일 CSS를 지정해 볼게요. 스타일 CSS 스타일스 레스 파일이 CSS 폴더 안에 있길래 걔를 그럼 열어보겠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스타일스 레스 CSS가 있죠? 스타일스 레스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CSS 문법을 좀 적어 볼 건데요. 일단은 레스 문법이 아니라 CSS로 먼저 작성을 해 볼게요. 브라우저 요 화면을 브라우저에서 보면 자, 브라우저 보실 때 서버로 해봐 주시고요. 오픈 위드 서버로 열어 주시고 우리가 지금 로컬에서 얘를 불러오고 있으니까 아마 이거 에러 날 수도 있는데 네, 제 레스 파일은 fail to load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http 넣을게요. 서버에 올리면 저게 슬래시까지만 있어도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지금 완벽하게 서버에 웹호스팅 서버에다 올린 상태가 아니니까 여기는 이렇게 바꾸고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지금 뭐 해보고 싶냐면 바디에 글씨 색깔을 바꿔보고 싶어요. 글씨 색깔을 바꿀 건데 레스를 안 쓰고 CSS의 문법을 쓸 겁니다. 헷갈리지 않게 그냥 링크 해서 CSS를 작성해 볼게요.
CSS 폴더 안에 메인 CSS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레스 파일은 그냥 두고 메인 CSS 파일을 생성하고 거기에 CSS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메인 CSS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럼 CSS 폴더에 가서 메인 CSS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메인 CSS를 만들어 주세요. 레슨은 좀 이따 작성하고 메인 CSS부터 봅시다. 뭐를 바꿀 거냐면 바디의 색깔을 바꿀 거예요. 바디의 글씨 색깔을 바꿔볼까 합니다. 그럼 우리가 바디의 글씨 색깔은 이렇게 쓰죠. 컬러 해서 저는 메인의 컬러, 여기 바디의 컬러를 444로 일단 해볼까 합니다. 바디의 글씨 색깔을 444로 바꿨어요. 약간 회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그 다음에 저는 얘 폰트 사이즈를 몇으로 놓고 싶냐면 일단 16픽셀로 놓고 싶습니다. 기본이 16픽셀이니까 의미가 없구나. 좀 작게 해볼게요. 12픽셀로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측 화면이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죠. 이렇게 하고 전 타이틀의 컬러를 여기 H1 HTML을 보면 여기 H1의 컬러를 바꾸고 싶습니다. 자, H1의 컬러를 저는 222로 하고 싶어요. 222 H1의 컬러를 바꿨고요. H1 안에 A의 컬러를 바꿔야 되겠구나. A 태그였으니까 네, 이렇게 바꿔 주시고 밑줄은 일단 안 나오게 할까요? TD는 그 다음에 누구의 색깔도 바꿔 볼 거냐면 일반적인 링크의 컬러도 바꿔 보겠습니다. 링크의 컬러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666의 컬러를 써볼게요. 666 컬러 666 그래서 링크의 컬러를 이런 식으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제목의 폰트 사이즈는 아까 얘에 대비해서 2배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폰트 사이즈를 24픽셀로 했어요. H1의 A의 컬러를 이런 식으로 바꿔줬습니다. 지금 이렇게 CSS를 간단하게 짰는데 지금은 페이지가 하나뿐이 없으니까 이렇지만 지금 이 사이트의 폰트의 위계와 그리고 색깔은 지금 4442266을 쓰고 있는데 이 색깔이 이 페이지뿐만 아니라 서브 페이지 수백 군데, 수천 페이지에도 다 똑같이 있대요. 그러면 CSS에서 누구의 컬러는 뭐, 누구의 컬러는 444, 누구의 컬러는 222, 누구의 컬러는 66 해서 이 페이지, 이 메인 CSS 안에서도 이 컬러가 수백 군데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라이언트가 색깔이 마음에 안 든대요. 전체적으로 바꿔달랍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도 전체적으로 조금 더 키워달래요. 메인 폰트 사이즈가 12가 너무 작답니다. 전체적으로 다 바꿔달랍니다. 그러면 지금 픽셀로 썼는데 물론 우리가 이걸 보완하려고 단위를 만약에 EM으로 썼으면 조금 더 낫습니다만 EM으로 썼어도 저기도 1EM 여기도 1EM 여기도 1EM을 했으면 1EM이 되는 건 다 찾아가지고 일일이 찾아서 다시 조금씩 늘려놔야 되는 수동으로 하나하나 찾아서 얘를 바꿔줘야 되는 번거로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제가 소개하는 건 레스고요. 또 다른 방법은 최근에 생긴 VAR이라고 해서 변수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일단은 변수를 지기 전에 얘가 훨씬 더 먼저 나왔습니다. 얘를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얘를 쓰면은 일단은 하이 브라우저도 얘가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VAR이라고 해서 새로 생긴 그 CSS 속성은 하이 브라우저가 아직 안 됩니다. 아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소개를 안 했던 거고요. 물론 수업 중간에 한두 번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얘를요. 이 CSS가 불편했던 건 만약에 우리가 이 색깔과 이 크기를 변수로 지정을 할 수가 있었다면 변수명 A에는 444, 변수명 B에는 22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놓고 그게 쓰일 곳에다가 변수명을 썼다고 한다면 우린 나중에 변수명에 저장되어 있는 값만 바꾸면 그 변수가 쓰여진 곳의 모든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하나하나 찾지 않아도 바꿀 수 있었을 겁니다.
그걸 도와주는 게 저 스타일 레스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모두 잘라서 여기 이제 비워놓고요. 레스로 가볼게요. 레스에다 붙여넣기 했어요. 스타일스 레스에다 붙여넣기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장했더니 좀 전에 메인 CSS를 작성했던 거랑 다를 바 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가서 변수를 만들 거예요. 레스에서 변수는 s로 시작합니다. 메인의 컬러라는 변수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인의 컬러라는 변수명에다가 뭘 저장할 거냐면 444라는 걸 저장할 거예요. 444, 444. 그러면 이제 444가 쓰일 곳에는 이 이름을 쓰면 됩니다. 그걸 여기에 넣었습니다. 타이틀의 컬러는 또 변수로 적어볼게요. 타이틀의 컬러는 우리가 타이틀의 컬러는 222로 했어요. 요거 H1의 컬러 222는 요 444에서 빼면 되잖아요. 444에서 222를 빼면 되니까 메인 컬러에서 몇을 뺀 걸 쓰냐면 222 얘를 뺀 게 222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링크의 컬러도 볼게요. 링크 컬러. 자, 링크의 컬러는 아까 여기 666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444에다가 222를 더하면 되겠죠? 변수명 444에다가 222를 더한 게 A의 컬러가 되겠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22의 컬러를 쓸 일이 있으면 변수명 타이틀 컬러를 넣어 놓으면 되겠고요. 666의 컬러를 쓸 일이 있으면 변수명 여기에 있는 걸 실행해 라고 해서 거기 저장되어 있는 값이 이 자리에 나오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저장하고 지금 브라우저 오른쪽에 보면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어요. 확인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도 해볼게요. 바디의 폰트 사이즈를 기본 폰트 메인의 폰트라고 할게요. 메인의 폰트 사이즈는 12픽셀입니다. 이걸 저장을 할 거고, 그러면 폰트 사이즈까지 넣을까? 폰트 사이즈. 메인의 폰트 사이즈라는 변수에는 12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거의 2배니까 타이틀의 폰트 사이즈라는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메인 폰트에다가 2배 곱한 걸 쓰자라고 해서 2배 곱한 걸 곱하기 2 한 걸 쓰자. 그러면 이제 타이틀의 폰트 사이즈가 필요한 곳에는 변수명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걸 여기에 나오게 해 라고 합니다. 자, 지금 브라우저 화면 보면 제대로 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변수를 잡고 하면 우리는 뭐만 바꾸면 얘만 예를 들어 888로 바꾸면 전체 색깔이 다 바뀌겠죠. 조금 더 어둡게 해보고자 한다면 전 333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더 어둡게 됐고요. 폰트 사이즈도 얘만 바꾸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커지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레스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냐면 브라우저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브라우저가 해석할 수 있는 언어는 3개뿐이 없어요. HTML과 CSS와 자바스크립트 뿐이 없습니다. 우리 그러면 지금 레스 파일 만들었는데 레스 파일도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레스 작성한 걸 지금 누가 우리가 아까 HTML에서 로드한 이 레스의 min.js라는 녀석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걸 브라우저가 인식할 수 있는 CSS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거를 얘로 바꿔주는 게 누가 하고 있다고요? 레스 min.js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레스라는 문법에 쓴 거를 저 라이브러리가 브라우저가 인식할 수 있는 CSS로 살짝 변경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반드시 이 순서로 되어 있어야 돼요. 얘가 위에 있고 얘가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아까 우리가 임시로 쓴 거였고 지울게요. 자, 필요 없어요. 이제 레스만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자, 지금 간단하게 레슨은 뭘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냐면 변수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레스에서는 변수를 잡을 수 있더라. 타이틀에다가 여기 메인 내비게이션, 레스의 샘플, 어사이드 여기 2개 정도는 배경을 다르게 하고 밑줄도 나오게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다가 선을 한번 만들고 싶어요. 선을 오른쪽으로만 이렇게 왼쪽에만 이렇게 만들어 볼까? 자, 얘가 메인 내비게이션과 레스 샘플이 누군가 볼게요. H1이군요. H1, 여기도 H1. 자, H1에다가 내부 안에 H1과 그리고 섹션 안에 H1 애드한테만 넣어볼게요. 레스에 가봅시다. 일단 그냥 CSS로 먼저 써볼 거예요. CSS로 누구? 내부 안에 H1, 내부 안에 H1 이랑 누구랑 섹션 안에 H1 해볼게요. 섹션 안에 H1 이랑 자, 얘들 둘 다 저는 보더가 왼쪽에 살짝 빨간색으로 있게 하고 싶어요. 보더 레프트에다가 실선으로 3픽셀의 솔리드로 빨간색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장하고 보면 이렇게 됐고요. 더 두꺼워도 되겠다. 더 두껍게 해볼게요. 왼쪽에 패딩 좀 조금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공간을 좀 떨궈줘서 이렇게 처리를 해줬어요. 여기 안에 바로 밑에 있는 것만이라고 할게요. 섹션 안에 제목이 또 있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도 H1인가 보네. 컨텐트 타이틀은 컨텐트 걔도 섹션이구나. 뭐 그렇다 칩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텐트 타이틀 안 나오게 할까? id div 랩 안에 라고 해서 하면 되겠구나. id 얘 안에 섹션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만 왼쪽에 빨간색의 라인이 예쁘게 있게 해줬어요. 자, 그런데 이 왼쪽에 요 선이 있는 스타일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여러 군데다가 넣어주고 싶대요. 그리고 이 속성도 나중에 한꺼번에 한 군데만 바꾸면 여러 군데가 한꺼번에 변경이 되게끔 하고 싶답니다. 물론 CSS적으로는 클래스명을 동일 클래스명을 넣고 걔한테다가 이 설정을 넣어놓고 해당 클래스명을 HTML 작성할 때부터 띵띵띵띵 넣어주면 되긴 하겠지만 그 방법 말고도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 속성 자체를 복사할게요. 저 속성 자체를 위에 우리가 아까 칼라니 폰트 사이즈를 변수명에 저장했던 것처럼 얘도 변수처럼 저장할 수가 있어요. 잘랐습니다. 자르고 위에 올라가서 점을 찍어요. 그리고 타이틀에 보더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중간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타이틀에 보더라고 이름을 하고 그 안에 넣어 주었어요. 점 찍고 앞에 점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 필요한 곳에 저 변수명하고 비슷하게 생긴 저 녀석을 요거를 여기에 넣어요. 저장하고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점 찍고 저장하는 건 위에 add하고 하는 건 단일값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add하고 하면 단일값만 저장하고 할 수 있지만 점 찍으면 이 안에 어떤 CSS 속성 값도 한 덩어리로 취급을 해서 걔를 한꺼번에 이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점으로 하면 속성값 해서 여러 개를 저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걸 믹스인이라고 불러요. 믹스인. 얘들은 변수명을 잡는 거였고 얘는 믹스인 해서 여러 개 속성을 어쨌든
변수의 값을 담듯이 title이라는 보더에 담아서 적에 필요한 곳에는 쟤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 컨텐트 타이틀과 얘한테다가 둥글둥글한 배경을 넣고 둥글둥글한 레디우스를 좀 넣어보고 싶습니다. 컨텐트 타이틀과 어사이트 타이틀을 구분할 방법이 있나 볼게요. 컨텐트 타이틀과 얘랑 얘 안에 h1이랑 어사이드랑 그러면 id 컨테이너 안에 첫 번째 h1 말고 얘하고 얘 이름을 매기가 그냥 id 컨텐트 안에 h1과 aside 안에 h1이라고 그냥 해보겠습니다. id 컨텐트 안에 h1 id 컨텐트 안에 h1이랑 aside 안에 h1이랑 뭐 해보고 싶냐면 백그라운드를 실버로 하고 보더 레디우스를 넣고 싶어요. 10픽셀 정도. 자, 그러면 컨텐트 타이틀과 어사이트 타이틀의 배경과 모서리 둥근 정도가 생겼죠. 자, 여기에서 저는 뭐를 조절하고 싶냐면 저 보더 레디우스 자체를 조절하고 싶습니다. 자, 보더 레디우스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직접 쓸 게 아니라 필요한 시점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나오게끔 공통으로 나중에 바꿀 수 있게끔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얘 잘랐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라운디드 코너라는 걸 하나 만들고 코너 이렇게 만들까? 라운디드 코너라는 걸 만들고 여기에다가 보더 레디우스를 넣을 건데 보더 레디우스를 넣되 여기에 이 10픽셀이라는 것도 위에서 매개 변수를 넘기듯이 레디우스는 기본적으로 10픽셀이야 라고 하고 레디우스라는 변수명에다가 10픽셀을 담아놨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얘를 적용 안 했으니까 지금 사각형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이름을 어디에다가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거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 해줬고요. H1에도 둘 다 일단 백그라운드는 똑같이 넣을게요. 자, 얘는 지금 밑에 컨텐트의 H1은 보더 레디우스를 10픽셀로 하고 싶은데 아래는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싶냐면 10픽셀이 아니라 얘는 20픽셀을 만들고 싶어요. 패딩 좀 줘서 공간을 좀 더 만들어야 되겠네. 패딩 10픽셀. 기본적으로 얘가 크기가 안 커서. 자, 보시면 위에 있는 H1은 보더 레디우스 10픽셀이고 아래에 있는 H1은 보더 레디우스 20픽셀이 됐어요. 얘는 10픽셀, 얘는 20픽셀. 자, 20픽셀이라는 값을 마치 함수에다가 매개 변수를 넘기는 것처럼 이게 어디에 들어오면 위에 올라가 볼게요. 여기에 들어오면 그 값이 여기에 들어와서 보더 레디우스를 20으로 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길면 그냥 라운디드라고 이름을 쓰면 얘도 짧게 쓸 수 있겠죠? 라운디드 해서 똑같이 나오고 있죠? 위에 쓴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라운디드에 기본적인 변수명 reduce라는 변수명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10을 저장한 걸 마치 이 함수 rounded라는 함수에다가 넘겨주면 그 변수가 여기에 들어와서 보더 레디우스를 10픽셀로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는데 얘처럼 그걸 얘를 쓰는 시점에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숫자를 내가 쓰고 싶은 보더 레디우스를 넣어주면 그러면 이렇게 반영이 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 개의 속성과 값을 하나의 변수명에다 저장할 수 있는 것처럼 쓸 수 있는 것 플러스 거기에서 이렇게 마치 매개 변수에다가 함수에다가 매개 변수로 값을 넘겨주고 그 값선만큼 출력을 해줘 라고 하는 그런 방식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운디드에 20을 넘겼고요. 라운디드에는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됐나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CSS가 무식한 게 확연하게 드러나요. 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헤더에 가서 일단은 여기 안에 우리가 컬러를 아까 바꿨었는데요. 여기다 쓰기가 좀 애매하긴 애매한데 헤더에 가볼게요. 헤더에다가 폰트 사이즈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맨 밑에다 쓸게요. 헤더. 자, 지금 레스 문법이 아니라 아이디 헤더구나. 그냥 헤더도 있구나. 레스 문법이 아니라 그냥 CSS 문법을 먼저 써보려고 합니다. 얘 색깔이 블랙 이라고 해봤어요. 그리고 헤더 안에 내비게이션, 클래스명 내비게이션에다 가서 클래스명 내비게이션이 없구나. 내부라고 할게요. 클래스명 내부한테 가서 변수명, 태그명 내부한테 가서 폰트 사이즈를 바꿔볼게요. 12픽셀로. 물론 위에 저장한 게 있었죠? 12픽셀은 아까 메인의 폰트 사이즈였습니다. 그러면 메인의 폰트 사이즈 넣어볼게요. 이왕 위에서 변수 잡은 거 있었으니까 그거대로 해서 지금 내부의 색깔, 여기의 색깔이 검은색으로 바뀌었어요. 얘 안에 누구의 스타일을 잡아 볼 거냐면 내부 안에 UL의 LI로 가볼게요. 내부 안에 UL의 LI, UL 안에 LI에 가서 리스트 스타일 난 해서 목록 표시를 없애보겠습니다. 난 해서 목록 표시를 없애고 밑줄은 A까지 가야지 밑줄을 없앨 수 있죠? A에 가서 텍스트 데코레이션 난 해서 밑줄을 없앨게요. 그 다음에 A에 마우스를 올리면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마우스를 호버하면 색깔을 블루로 바꿔볼게요. 마우스 올리면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조금 더 두껍게 할까요? 폰트 웨이트를 볼드로 일단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파란색으로 잘 보이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되셨습니까? 얘가 하등 안 불편해 보이지만 지금 이 헤더 안에 내부의 스타일 잡을 때 다른 데도 내부가 있고 다른 데도 내부가 있어서 헤더 안에 내부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헤더뿐만 아니라 헤더 안에 뿐만 아니라 헤더 바깥에도 내부가 있다면 걔도 폰트 사이즈를 16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헤더 안에 내부라고 했던 이유는 콕 집어서 헤더 태그 안에 내부에만 스타일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얘를 안 쓸 수는 없다고요. 안 쓰면 다른 데하고 다 엉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태그가 다른 데도 있었다라고 하면 쓸 수밖에 없었지만 이거를 레스의 문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잘 보십시오. 얘를 이제 안쪽으로 옮길 거예요. 자, 헤더 어차피 헤더 안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헤더 안에 내부 안에 폰트 사이즈입니다. 복사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얘 필요 없습니다. 이제 헤더 안에 내부에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헤더 안에 이 중괄호 안에 중괄호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기존엔 이런 CSS 문법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넣으셨습니까? 나머지도 감 잡으셨죠? 얘는 UL의 LI니까 내부 안에 UL의 LI니까 얘가 어디에 있으면 돼? 여기 안에 있으면 되죠. 얘도 그러면 필요 없고요. 됐나요? A도 A를 선택하려고 굳이 헤더 안에 내부 안에 UL의 LI A라고 쓸 필요가 없이 이것도 어디에? 여기에. 그럼 얘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A에 호버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콜론하고 쓰는 것들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냐면 앰퍼샌드하고 호버라고 쓰시면 됩니다. 호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얘 컬러가 블루로 바뀐대요. 그래서 아까와 다르게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고 마우스 올려보면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백그라운드 같은 거 또는 주소를 넣을 때 뭘 더 할 수 있냐면 문자열을 하나 지정하고 그 값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맨 위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add로 해서 변수명에다가 base url이라는 변수에다가
예를 들어 우리 사이트의 이름이 따따따 해서 abc.com 이라고 해봅시다. 자, 위에 변수 지정하듯이 베이스의 URL이라는 변수에다 문자열 HTTP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줬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타이틀의 백그라운드 아니다, 바디의 백그라운드를 지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백그라운드 이미지 하고 여기 URL 안에다가 우리가 경로를 적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경로가 그냥 절대 경로로 해서 우리 사이트에 있는 거 말고 다른 사이트든 간에 이렇게 하고 이거 안에 이미지스 안에 뭐 바디의 BG 라는 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바디의 BG JPG, 바디의 BG JPG.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의 경로를 저렇게 절대 경로로 넣는다 라고 하면 여기는 앞뒤로 따옴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만 모양새가 있는 게 이쁘니까 전 넣어줬고요. 자, 위에서 아까 변수명 뭐를 잡았습니까? 베이스 URL이라는 변수명에다가 어디까진 저장을 해놨냐면 여기까진 저장을 해놨어요. 그러면 저걸 저 자리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요 이름을 불러오는데 잘 봐요. 그냥 저 이름을 여기다 써버리면은 그냥 그게 글씨로 나오지 절대로 제가 변수명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at하고 중괄호 안에다가 변수명을 넣습니다. 이러면 배경이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통으로 이제 URL이나 그런 거 잡을 때 얘도 일일이 밑에다가 다 경로를 써주는 것보다 이렇게 변수명 하나를 잡고 얘를 써주면 나중에 바꿀 일이 있으면 여기만 바꾸면 이 경로가 있는 것들은 한꺼번에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at하고 중괄호 안에다가 저렇게 하면 변수명에 저장되어 있는 걸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의 일부분만 이걸 바꾼다, 치환한다라고 해요. 교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레스의 문법이었습니다.